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강동구 둔촌동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요거는 세계 최초로 일어난 일이고요.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2.5조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간단히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둔 땡땡땡땡 조합이랑 시공사랑 박 터지게 붙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사진 보세요. 골조 거의 다 올라갔죠. 기성이 52%가 넘을 때까지 분양도 안 하고 공사비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시공사가 억울한 거는 19년도에 한번 공사비 인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선 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다가 터졌습니다. 뭘로? 유치권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화는 극적으로 양자가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90에서 690 사이, 혹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 시공사는 채권 회수를 하는지, 혹은 조합이 이기면은 뭐 손해배상을 청구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경 지식이 살짝 필요합니다. 재미없고 좀 어려우니까는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이주비 사업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여기서 보증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바로 옛날 방식 그냥 일반 PF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이주비는 기존 조합원들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담보대출이 될 거예요. 등기를 띄워보시면은 은행으로 돼 있을 거고요. 이주비 약정서를 보게 되면은 조합이 뭐 연대 보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용대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 담보가 들어갈 게 없어요. 은행에서 불안하잖아. 그치? 누굴 믿고 이거 돈을 빌려줘.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공사 연대 보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사업비 안에는 이주비 및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이 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앞으로 이제 보증을 못 써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못 해주겠는데요, 니네 너무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거에 대한 귀책 사유는 어차피 소송으로 가서 가리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살짝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은행이 내 돈 다 갚으세요 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개별적으로 공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업비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사가 연대보증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공사가 대신 갚아준다. 금액이 얼마냐? 7천억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미수금 공사비 한 1.7조 원 정도, 조합에 직접 대여해준 금액 한 1,000억 정도, 이게 토탈 얼마냐면은 2.5조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재건축 사업이 빠그라질 경우 시공사가 회수해야 될 금액은 총 2.5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 사업을 뭐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혹은 관련 업계 종사자 행님들,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시공보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공사포기 확약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권 당연히 포기를 한다는 서류를 이미 제출을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서는 당연하게도 도급계약서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4월 16일이죠 2019년도 공사비 증액계약 취소 안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계약서가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 보증서도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유치권 포기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지금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소송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공문도 주고 받았을 거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무슨 대기업들이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현수막 붙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이 2.5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시공사가 이기게 되면요, 자 보세요. 민사집행법, 우리 경매하는 행님 누님들은 꼭 이거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74조를 보게 되면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조문이 딱하니 박혀 있습니다. 이걸로 경매를 돌리게 되면은 통경매예요. 왜냐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재산을 1위로 신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행님 누님들도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대주단. 대충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주비가 한 1.2조 정도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인당 뭐 한 2, 3억 정도, 2억이라고 할게요. 그 밖에 2.5조 정도 유치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가 걸려 있는데요. 누가 이거 낙찰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계속 진행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회 가까이 유찰이 될 거예요. 거의 0원에 가까워질 때쯤에 시공사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명도 할 것도 없고요. 싹 다 일반 분양으로 1.2만 세대를 돌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은 지금 1.2조나 물렸잖아요. 그쵸? 한 푼도 못 건지기 때문에 개별 재산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겠죠. 아까 뭐 대충 2억 정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될 경우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계산을 해봤는데 3번 정도 유찰이 되면은 반값이 돼요. 4번 정도 유찰이 되면은 땅값의 한 40% 정도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LTV가 40%라고 하면은 4번 유찰될 경우 그나마 대주단은 뭐 원금 회수 가능할 것 같고 조합원한테도 별도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시공사들이 이 정도에서 낙찰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문제 없어. 여기 돈 벌 수도 있어.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최고 가격이 싼 매물이 20억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주비 받아갔던 거 2억. 거의 뭐 사실상 그냥 전 재산 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완전 시공사가 나쁜 놈이야? 악의 축이야? 이거 뭐야? 이 현장은 2019년도 단가 493만원으로 2020년도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사가 착공을 하려면요, 그 이전에 하도급 및 자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총 자재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죠? 철근이랑 레미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2019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때 단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달 단가가 바뀝니다.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는요, 계약은 이때 했지만 인건비랑 경비는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력사무소에 전화해갖고 이번에 철콘 사람이 한 5명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실에서 뭐라고요? 인당 30만원 주세요. 그래.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2019년도에 계약했으니까는 그때 당시 단가 20만원으로 해서 5명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아파트 건설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항목들은 2019년도에 고정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들 지금 시공사, 하청업체들 둘 다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냥 막 오른다고 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신뢰, 신용의 문제잖아. 그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상대방이 공사비도 하나도 안 주고 계약도 이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지금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지금 뭐 하도급사 사장님들, 자재납품 공장 대리점 형님들 두 발 쭉 피고 자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는 2안에 대해서 보신 거고요. 1안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아니, 뭐 그렇잖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뭐 싸울 때도 있는 거고 사이좋을 때도 있는 거고 갑자기 오늘 당장 극적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사라는 게 그래요.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게 되면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요.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세요. 2019년도 단가로 울면서 공사를 했어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게 있으면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현재 2020년도 단가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 부분에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린 거예요. 490에서 690만원 사이. 뭐 물론 여기서 990만원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모릅니다. 아무리 이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뭐 막 나갈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모기업 혹은 뭐 그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나 신용 신뢰가 떨어지는 게 더 큰 손해 아니야? 일단 그만큼 현재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명분을 누가 갖고 있죠? 각종 커뮤니티 한번 글 읽어보세요. 지금 누가 욕먹고 있어요? 그죠? 재건축 재개발이요. 은근히 이 명분,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뭐 비슷한 실제 사례예요. 장호원읍에 있는 건데요. 20년째 이렇게 서 있습니다. 2009년도에 300억의 경매가 나왔었는데요. 2016년도에 53억, 18%의 낙찰을 받아가셨습니다. 15차나 진행이 됐고요. 7년 정도 소요가 됐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